네, 999입니다. 오늘은 적은 예산으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광고 구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개할 방식은 현재 대행사에서 실제 적용 중인 방법이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높은 성과가 꾸준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세팅은 전에 3.8만 회 이상 봐주셨고 또 좋아요 1,000개 이상을 달성했던 내용에 업데이트를 더한 것이니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특히나 성과가 없었을 때 내 광고가 잘못됐는지 상품이 잘못된 건지 상세 페이지가 잘못된 건지 헷갈리셔서 막 이것저것 바꾸시느라 답답하셨던 대표님이라면 앞으로 이 방법을 쓰시면 적어도 내 광고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기준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이런 광고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광고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광고를 고치던 상세 페이지를 고치던 소재를 고치던 다음 해야 할 행동이 명확하게 나오게 되고 그럼 이제 진짜 성장할 수 있는 베이스가 생기시는 건데요. 우선 지금 제가 하는 말에 공감이 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말을 들었더니 광고 타겟을 찾아야 된다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오픈 타겟을 사용하면서 컨텐츠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광고 세트를 여러 개 만들고 그 안에 소재를 우르르르 넣고 안 되는 소재랑 안 되는 타겟은 꺼가면서 하루는 이 소재를 돌렸다가 다음날은 다른 타겟으로도 돌려보고 전부 오픈 타겟팅을 쓴다던가 혹은 광고 세트를 더 나눠서 20대부터 40대 남자, 20대 40대 여자, 50대 60대 남자, 50대 60대 여자 이런 식으로 타겟을 분리하면서 운영을 하는데요. 며칠 뒤에는 그 중에 가장 성과가 잘 나오는 타겟과 소재를 베이스로 이제 광고를 운영하면 된다는 방식인데 혹시 뭐 이렇게 하셔서 만족하실 성과를 내셨나요? 거의 머신러닝도 많이 못 끝나죠. 이 세팅의 특징은 세팅 직후 한두 개가 팔리면서 성과가 좀 올라오거나 싶은데 이내 성과가 확 떨어지는 것도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런 세팅은 다소 구시대적인 광고 방법입니다. 내 감에 의존해서 나이, 지역 한 명씩 쪼개서 광고를 돌리는 것은 사실 한 20년 전에나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가 없을 때 했던 광고 이야기고 이렇게 광고를 했을 때 초반에 한두 개 팔리다가 안 팔리는 이유는 머신러닝이 가장 잘 팔릴 것 같은 사람을 찾아준 것인데 이미 저렇게 한정적인 타겟이나 구조를 쪼개 놓으셨으니까 머신러닝이 돌아갈 풀은 넓지 않고 오픈 타겟은 노출이 계속 중복해서 되니까 새로운 유입을 찾기가 어려워서 뒤로 갈수록 성과가 하락하게 되시는 겁니다. 특히나 저렇게 타겟을 나눠서 테스트하고 하루하루 바쁘게 광고를 하다 보면 정말 뭔가 데이터를 쌓는 것 같은 느낌도 나고 컨텐츠 발굴하면서 시간도 쏟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막 드시겠지만 페이스북 광고에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바쁜 사람보다 여유로운 사람이 성과를 더 잘 냅니다. 즉 맨날 광고를 껐다 켰다 주말에는 뭐 성과가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또 꺼보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진득하게 광고를 트는 사람이 좋은 성과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페이스북 광고의 핵심은 머신러닝에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개인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추측해서 내 제품은 20대, 40대 여성이 살 것 같아라는 것을 넘어서서 내 타깃이 저번 달에는 뭘 했는지, 방금 뭘 검색했는지, 평소에 어떤 사람들을 팔로우하는지, 휴가 계획은 어디로 가는지, 언제 가는지 이런 식의 데이터 기반의 타겟팅은 예측 마케팅으로서 하나의 유명한 사례로는 10대 여성 본인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아차리기 전부터 유아용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받게 된 여성의 아버지가 자녀의 임신 사실을 본인보다 먼저 알게 됐다는 일화가 있죠. 이런 대단한 기술력 앞에서 저희가 나이나 지역 같은 것을 들먹이며 타겟팅하는 것은 사실상 페이스북 기술을 낭비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타겟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를 오래 봐주셨던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타겟팅을 매우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 감을 이용하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나하나 테스트해 보기에는 내가 예상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인지한 타겟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점들이 페이스북 데이터에 맡겨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초반에는 데이터가 없어서 다소 하기 힘들겠지만 저런 나이대 혹은 근시안적으로 사람이 하나하나 판단을 내리는 타겟팅을 껐다 켰다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타겟팅, 구조 최적화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해야 매일 껐다 켰다도 안 하고 또 장기간 성과를 내면서 나의 타겟들을 테스트해 볼 수도 있을까요? 화면을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고 이제 캠페인을 고를 건데요. 우선 트래픽 캠페인의 광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하지 마세요. 이유는 제 영상의 예전 영상들을 보시면 알 건데 지금 아셔야 될 것은 사실 트래픽 광고는 특정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 데이터를 모으는데 쓸 이유는 없다. 돈 낭비다 정도로 정리를 하고 저희는 지금 당장 판매 캠페인으로 바로 매출을 일으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좀 빠르게 가기 위해서 제가 지금 안 건드리는 거는 일부러 안 건드리니까 같이 안 건드려 주셔도 됩니다. 용어가 많이 바뀌었는데 최근 버전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 전략을 보면 캠페인 예산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이름이 이제 어드밴티지 플래스 설정이라는 거였었는데요. 이걸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네, 1일 광고비를 입력하는 칸이 보이실 텐데요. 하루 2, 3만 원으로는 사실 충분히 빠르게 데이터를 모으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시작을 한 5만 원으로 하루 데이터를 모으는 것, 혹은 나에게 무리가 없는 선에서는 광고비를 괜찮게 써주시는 정도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다만 내 상품 가격이 너무 높은 편이라면 더 많은 광고비를 지출해야 된다는 공식을 기억해 주세요. 하루 5만 원짜리 의류를 파는 광고비랑 한 4, 500만 원짜리 수입 가구를 파는 거랑 같은 광고비나 기간으로 테스트할 수는 없겠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캠페인 단위에서 많이 선택하실 것은 없습니다. 네, 다음을 누르시면 광고 세트로 가게 되는데요. 광고 세트는 이제 타겟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성과 목표의 전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판매를 일으킬 거니까 웹사이트, 성과 목표 같은 경우에는 전환수 극대화로 시작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나의 데이터 세트, 픽셀을 찾아서 넣어주시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전환 이벤트는 저희는 지금 여기에 보이듯이 구매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타겟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기 타겟 추천하기를 눌러서 타겟을 맞춤 타겟 포함해 유사 타겟을 넣어줄 수 있다고 하시면 이제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겠지만 지금 데이터가 많지 않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관심사 타겟팅을 잡으면서 예시를 들겠습니다. 내 사이트의 타겟팅을 만약에 할 수 있는 나만의 데이터가 써 있다고 하시면 리타겟팅, 유사 타겟팅들을 적극적으로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타겟팅으로는 여러 가지 조합도 해보시고 잘 팔리는 공식을 찾아보세요. 초반에는 데이터가 없다는 설정이니까 여기 상세 타겟팅이라는 것을 눌러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상세 타겟팅을 넣을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이 예상 타겟 규모 표시를 눌러서 지금 타겟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보는 건데요. 이 예상 타겟 규모가 지금 가장 맥시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줄여나가면서 나의 타겟팅을 잡아서 제한을 두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품을 살 것 같은 사람들로 제한을 해주면 되는데요. 예시로 20에서 40대로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타겟팅을 할 때는 제가 만약에 한 25에서 30대쯤을 타겟팅한다고 하면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20에서 한 40대 정도는 타겟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나이 부분은 규칙을 하나 기억하면 좋은데요. 너무 작은 범위보다는 항상 조금 크게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네, 성별 부분에도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성별 같은 경우에는 한쪽 성별로 한 80% 정도의 구매가 치우쳐지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전체 모든 성별로 해주시는 것이 좋고 이렇게 해주시면 자동으로 그 성별 비율에 맞춰서 최적화가 되실 겁니다. 다만 한 10% 이하가 남자 구매다라고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경우라면 만약에 10%가 남자면 여성 쪽, 즉 90%가 넘으면 그 성별로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다음은 상세 타겟팅인데요. 제가 액세서리를 판다는 가정으로 타겟팅을 해보겠습니다. 액세서리를 치시면 패션 액세서리라는 타겟팅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누르고 예상 타겟 규모를 보면 한 250만 정도로 아직도 큰 편에 속하는 타겟팅이 되죠. 여기 제가 잘 사용하는 타겟팅을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별건 아니고 구매에 관심을 보인 사람이라는 타겟팅인데 이렇게 눌러주시고 구매 관심 구매에라고 치시면 구매에 관심을 보인 사람이 보이십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버를 하시면 설명이 나오시는데 설명에 지난주에 지금 구매하기 행동 유도 버튼을 클릭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난주에 구매하기 버튼이나 더 알아보기 버튼 등을 눌렀던 사람들이라서 구매를 인스타에서 자주 하는 사람, 또 구매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자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 두 가지 타겟팅의 오어라는 개념으로 묶이게 되는데요. 패션 액세서리나 구매에 관심을 보인 사람들을 타겟팅을 할 수 있게 되죠. 예상 타겟 규모가 300만으로 너무 커졌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걸 X를 누르시고 패션 액세서리를 넣은 상태에서 한 가지 또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관련성을 눌러보시면 패션 액세서리와 관련이 있는 타겟팅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주얼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주얼리를 넣으시면 타겟이 다시 커지신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지신 타겟을 다시 한번 줄여볼 건데요. 자세히 정의하기를 눌러서 아까 구매를 하시면
이럴 때는 굉장히 유용한 타겟팅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패션 액세서리나 주얼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 동시에 추가 조건으로 물리는데요. 구매에 관심을 보인 사람, 즉 구매를 자주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사람, 지난주에 구매 버튼을 눌렀던 사람 중에 패션 액세서리나 주얼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추려지기 때문에 더 구매 의도가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100만 단위로 타겟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적절한 타겟 규모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이 노출 위치에 대해서 사실 언쟁이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사실 머신러닝에 힘을 더해주는 일종인데요. 보통 요즘 트렌드가 이 플랫폼을 눌러서 판매가 잘 되는 인스타그램 정도만 빼고 페이스북은 제외, 뭐 오디언스 네트워크, 메신저는 말할 필요도 없이 제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고, 또 일부 마케터나 일부 업체, 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중에서도 피드랑 릴스 위치만 선택하는 걸로 타겟팅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 어드밴티지 플러스 노출 위치 이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왜 굳이 돈 낭비를 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크로스 채널로 최종적으로 완전 최적화가 되면 각 노출 위치당 가장 낮은 평균 비용이 세팅이 되실 거고, 장기적으로 더 최적화되면서 비용을 통제하실 수가 있고, 이 전체가 조합이 됐을 때 가장 성과가 좋습니다. 수동 노출은 판매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으실 겁니다. 광고 다 돌려보시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판매 어떻게 비율적으로 어떻게 됐냐, 성과는 어땠냐 보시면 아마 이렇게 전체 노출하신 게 항상 더 좋으실 겁니다. 네, 광고 세트는 여기까지 알아보시면 되겠고, 다음은 이제 광고 만드는 곳인 광고 단위로 넘어왔습니다. 수동 업로드로 아마 광고를 올리시고, 여기서 뭐 형식을 이미 단일 이미지나 슬라이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하나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 광고주의 광고라는 기능에 대해서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 여러 광고주의 광고는 이렇게 체크 오프를 해서 꺼주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내 광고 밑에 경쟁사의 광고, 나랑 비슷한 광고를 노출시켜 주는데 동의를 해주는 버튼인데, 내가 경쟁에서 특정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구태여 선택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제 경험상 전략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요. 만약 내가 가격적으로 크게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혹은 할인을 진행 중이시고 노출 위치를 최대한 뽑고 싶은 경우라면 켜주시면 광고 성과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광고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판매 캠페인에 A라는 광고 세트에 광고 1번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광고 구조로 넘어갈 건데요. 이렇게 광고를 만드셨다면 이렇게 광고 세트 하나에 각각 서로 다른 광고를 3개에서 4개 정도를 넣어줄 겁니다. A로 들어가셔서 복제를 눌러주시고 4번 수를 2개를 누르시면 2개가 더 추가가 될 텐데요. 여기 광고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광고 캠페인 하나에 광고 세트 하나에 광고 3개에서 4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세트를 복사해서 또 다른 세트들을 만들 건데요. 광고 세트를 4번을 눌러서 2개 정도를 만들어서 총 3개의 광고 세트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광고 캠페인 하나에 광고 세트 하나, 광고 소재 하나 있던 거를 복사해서 각 세트에 다른 타겟을 넣어서 테스트를 할 겁니다. 이렇게 A, B, C에 각각 같은 광고 소재 3개에서 4개씩들이 들어있겠죠. 하지만 서로 다른 타겟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당장 중복이 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 캠페인을 캠페인 예산 단위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과가 잘 나오는 쪽으로 예산이 더 갈 거라서 중복이 어느 정도 되는 타겟들이라고 하더라도 머신러닝이 이를 예산을 조절해서 노출하겠죠. 우리는 현명하게 일을 할 겁니다. 굳이 다른 소재를 만들어서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어드밴티지 플러스 예산, 즉 캠페인 예산에서는 성과가 가장 좋은 것에 점점 지출을 자동적으로 늘려줄 거고 최적의 밸런스를 찾아가는 작업을 알아서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소재에서도 최적화되는 것들이 나와서 지출이 점점 한두 개에 집중이 되게 됩니다. 이러면 저희는 끄고 클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광고를 5개에서 7개 정도로 늘려가면서 돌려주시고 충분히 시간을 주면서 돌려주신다면 가장 성과가 안 좋은 타겟은 또 새로운 타겟으로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여기서 C라는 광고 세트가 성과가 제일 안 나온다면 C를 꺼주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새로운 D라는 캠페인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새로운 A, B, C, D라는 타겟이 생기게 되면서 그 중에 C는 제거하고 A, B, D라는 타겟이 돌아가면서 점점 최고의 타겟과 최고의 소재만 남게 되겠죠. 이게 바로 페이스북에서 말하는 또
저도 경험상 수도 없이 테스트하면서 최적화하는 페이스북의 구조입니다. 머신러닝과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고 무한 테스트가 가능하면서도 머신러닝을 깨지 않고 또 광고를 과하게 건드리지 않는 방법이죠. 마무리 부분을 이렇게 다른 날 찍어서 좀 이어붙이게 됐는데요. 어떠셨나요? 메타를 통해서 내 제품을 테스트하고 또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시작을 하나 좀 배우신 건데요. 하시다 보면 또 많은 의문이 생기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성과가 변동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워낙 많은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헷갈리시겠지만 오늘 이 구조 하나만을 계속 좀 염두하면서 이걸 베이스로 가져간다고 하면 전보다는 훨씬 뭔가 기준점이 되는 게 생겼기 때문에 덜 헤매고 또 확신이 있는 광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모르시는 거나 찾아도 안 나오시는 거는 저한테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고, 메타는 계속 바뀌고 있고 또 새로운 기능이나 트렌드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채널에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고생하셨고, 팔로우 눌러주시면 그 업데이트 사항 쉽게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